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도 정말 다양한 이벤트들이 몰려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실적 발표까지, FMC 이야기까지도 저희가 들어봐야 되는데 또 다음 주가 설이라서 이 스탠스 잡기가 참 힘듭니다. 저 이번 주 어떻게 좀 변동성 대비해 봐야 될지 이야기 들어보죠. 오늘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제 상장을 앞두고 기대감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 지금 1월부터 정치가 썩 좋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답답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은 올해는 상당히 속도가 더딜 것이다. 그러니까 답답해 하시지 말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고 투자 전략을 재구성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주식의 투자의 재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또 나온 이벤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따상을 가느냐 많이들 궁금하신데 대체로 따상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지난해에도 우리가 보면 상반기와는 달리 하반기에는 공모주 따상이 잘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공모주 대박이라고 하는 속설이 그냥 무조건 하고 맞아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워낙 이건 블록버스터죠. 블록버스터이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매수 예상이 더 높을 것이다. 이래서 이제 따상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유통 물량이 적다. 또 수요는 높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27일 이번 주 목요일 상장이죠. 그렇게 되면 당일 유통 가능한 물량이 채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양은 적은데 살려고 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다. 이러면 우리가 그냥 간단한 등식으로만 보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따상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일단은 공모주 신고가의 2배를 시작으로 해서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은 높지만 그건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개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은 이른바 물량 잠금 현상, 물량이 더 이제는 부족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LG 엔솔의 따상이 또 궁금한 이유가 사실 따상을 하게 되면 코스피의 시총이 바뀌는 그런 순간이 또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LG 시대의 재현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한 20년 전으로 올라가면 LG가 상당한 또 기업이었거든요. 지금보다도 더 지금도 굴지의 기업이지만 사실 또 제가 또 LG 출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 LG가 상당히 90년대 취업을 했었으니까 조명을 많이 받았던 회사고 그만큼 여의도 쌍둥이 빌딩도 알고 계실 텐데 이 야심작이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인적 분할을 안 하고 이제 물량 분할을 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비판과 지적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하고 나니까 이렇게 대단한 상황이 또 연출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따상을 하게 되면 주가가 이제 160%까지 올라가서 최고 78만 원이 될 수 있거든요. 부담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시가총액이 180조 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항상 우리가 순서를 이야기할 때 삼성 또 SK 하이닉스, 네이버 이렇게 외우다시피 했는데 삼성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삼성전자 다음에. 이렇게 되면 지각 변동이 일어나죠. 상위권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룹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는 삼성그룹 다음에 SK그룹이 아니라 삼성 다음에 LG그룹이 돼요. 그러니까 LG로서는 아니 이게 얼마만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항상 인하를 강조했는데 이제는 인하가 아니라 성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따상까지 못 가더라도 따상 못 가면 어떡하냐 이러는데 한 100%까지는 상승 여력은 충분해 보입니다.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LG그룹의 무언가 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과 함께 또 배터리 기업이 시총 2위가 됐다라는 그런 의미, 상징성도 있을 것 같은데 코스피가 2,000조 정도의 시장에 이렇게 큰 대여가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수급적인 부담감들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거 나스닥에 상장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까지 사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기간 정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건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역대급 이 청약 금액이 모였는데 그게 어디서 왔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형주를 이것도 제가 우리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대형주 비슷한 대형주 대기업주를 팔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은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내려가는 실제 그런 일이 지난주부터 발생을 했었고 지난주부터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타 또 대형주에서 대규모 매도 출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는 부분. 왜냐하면 따상이지만 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차하고 내려가면 그걸 또 저가 매수하는 또 상황도 벌어지기 때문에 한편 또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역대 우리가 쭉 통계를 내보면 이제 또 청약금 환불 받을 거예요. 에게게 뭐 5주밖에 못 받았어 그러면은 많은 금액이 또 되돌려 받게 되거든요. 이걸 그냥 빼서 그러면 예적금으로 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또 이것도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금액 등 청약 환불금을 어떻게 또 투자를 받아내느냐, 어떤 종목으로 가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요즘은 사실 진짜 투자금이 많이 빠져서 그게 주식시장에 좀 남아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앞선 코너에서도 LG엔솔이 너무 밸류가 높아지다 보니까 SK이노베이션이나 SDI가 대안이 돼서 여기에 대한 밸류도 같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이제 증권사의 보고서를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동의를 하시나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친구 따라 어디 갑니까? 강남 가죠. 강남 가는 이유는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삼성의 SDI와 SK이노베이션도 재평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게 방금 전에 우리가 이수민 앵커가 이야기를 했던 대로 친환경 배터리가 또 주목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스닥만 하더라도 계속 셀트리온이 대장주였는데 에코 프로비엠이 대장주 자리를 깨찼었잖아요. 깨찼던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은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친환경 배터리 관련주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통화 정책도 긴축이 되고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친환경 쪽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올해는 친환경 세 글자는 반드시 머릿속에 박아두고 계셔야 됩니다. 게다가 이제 삼성의 SDI 시총을 보면 LG 엔솔 대비해서 뭐 절반도 안 되고요. 그리고 PER도 주가 수익 비율도 21%에 불과하니까 중국의 CATL은 심각하잖아요. PER이. 그럼 더 올라가야죠.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도 매출액도 성장하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이 기대되기 때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미국의 1공장도 있지만 헝가리 2공장까지 외형도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두 기업,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에도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뭐 시총 1위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면서 이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상위권을 차지를 했는데 그런 여파들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할 것 같습니다. 저 이렇게 LG 엔솔 상장에 따라서 이제 미치는 영향들 살펴봤고요. 또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죠. 호실적 예상되는 기업들까지 한번 체크하고 오시죠.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발표됩니다. 자, 과연 올 한해 실적 전망이 긍정적인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택입니다. 회사는 반도체 후공정 소재로 사용되는 기판을 공급하는 IT 부품 기업인데요.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3,958억 원, 영업이익은 619억 원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각 42%, 320% 증가한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분기 최대 실적인데요. 게다가 올 한 해도 최대 실적 달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세회로 제조공법 투자 이후 고부가 제품인 플립칩 칩스케일 패키지 FCCSP와 이 멀티칩 패키지 중심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면서 시장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요. 올 한 해도 추가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DDR5로 전환해서 공급을 시작한 데 따라 메모리 모듈 글로벌 점유율 1위 기업인 만큼 이 기업도 함께 수혜를 받아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LS전선아시아입니다. 회사는 베트남에서 전력과 통신업을 영위하는 LS전선의 자회사입니다. 베트남 전력 케이블 1위 업체인데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데 이어 올 한해도 실적 개선세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지난해 회사는 전년 동기 매출액은 28% 증가한 7,435억 원, 영업이익은 75% 증가한 282억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올 한해는 이보다 더 늘어난
관련한 매출액은 8천억 원대, 영업이익은 300억 원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주력 시장인 베트남에서의 수주 확대가 기대되고 있고요. 버스덕트 등 신사업을 중심으로 한 실적 확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버스덕트는 대형 건물에서 전선을 대신해서 전기를 운송할 수 있는 차세대 배선 설비인데요. 올 한해도 관련한 신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S전선 아시아의 주가 추이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 달성했는데요. 올 한해도 매출 9조 원대, 영업이익은 1조 원대를 기록하면서 실적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무려 73%, 79% 급증한 수치로 연간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어서는 건 2018년 이후 3년 만인데요. MLCC 가격 하락세가 마무리되고 올해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전망입니다. 이 MLCC는 전기와 전자회로에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콘덴서 일종으로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IT와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수동 소자를 말하는데요. 최근 미래 모빌리티가 개발되면서 특히나 이 전장용 MLCC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이 시장이 연평균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수혜를 받아갈 것으로 기대되고요. 경쟁사이자 시장 1위 업체인 일본 무리타 생산 공장이 멈춰선 데 따라 그에 따른 호재도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앞으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올 한해 호실적이 예상되는 종목들 만나보셨습니다. 네, 이번 주에 뉴욕 시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시작으로 해서 애플이나 테슬라 지금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현대차나 네이버 실적 발표 있습니다.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호실적 예상되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고 왔는데 4분기가 대체로 원래 실적을 기대하는 기간은 아니지만 이번에 이익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글쎄요, 대체로 좀 4분기 실적은 우려들이 있죠. 그만큼 여러 가지 또 악재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도 있었고 더 확산됐고 그리고 일상 회복이 안 됐고 또 하나는 이 코로나도 있고 하지만은 또 하나는 이제 공급망 차질도 그렇죠, 있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악재가 되면서 대체로 이제 우리가 꼭 이런 외부 악재가 아니더라도 4분기 실적은 크게 통상적으로도 기대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6일부터 국내 주요 상장사들이 이제 4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시점인데 실적 부진에 따른 주가 하락되지 않겠냐 이런 불안 심리가 있습니다. 4분기 기업 실적 보면 대체적으로 컨센서스보다 낮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워낙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런 걸 좀 기대하기 쉽지 않으니까 주가가 조금 더 추가 하락하지 않겠냐. 이런 또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이제 선구안이죠. 어떤 기업이 4분기 실적만 놓고 봤을 때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이걸 좀 잘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실적을 보고 정리해야 될 기업과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렇죠. 예상보다 실적이 좋은 기업은 또 그만큼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바로 그렇습니다. 주가 탄력성도 생기겠죠. 그렇죠. 네. 그런 걸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또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이 많이 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쉬니까 맞습니다. 더 손이 좀 잘 안 나가는 느낌입니다. 네네. 주춤할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손이 안 나간다는 것은 두 글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관망. 관망하자. 관망이기 때문에 나 혼자서 개인 투자자, 개미 투자자가 나 혼자서 막 해집고 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주가 변동이 클 수가 없을 수 있다. 약간 연말과 비슷하다. 다음 주에 또 연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보시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어떤 종목들이냐. 주로 이제 코로나나 4분기 악재의 영향을 받았던 종목들, 화장품, 게임, 자동차 부분. 왜냐하면 자동차 완성차 생산이 공급망 차질이 발생을 했으니까요. 전기차도 그랬고 증권업 종목에서는 이제 좀 실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또 26일, 27일 우리 시각으로 미국 FOMC 이제 회의가 열리는데 대체적으로 통화 긴축이나 또 금리 인상 쪽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고용 구조도 미국 기준으로는 좀 개선됐다. 당장에는 그렇지 않아도 지표상으로는 나쁠 거 없다. 이런 또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또 금리 상승에 따라서 주로 금리가 상승하면서 가장 타격이 받는 것이 이 미래 가치의 평가를 받는 테크주들이 좀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상당히 또 신중한 투자와 또 분석이 필요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FOMC도 있고 우린 또 다음 주는 이제 3일 동안은 정시가 문을 닫기 때문에 상당히 관망 심리
이럴 때일수록 뭐가 필요하냐? 선구안입니다. 설 연휴 이후에 어떤 종목에 주로 투자할까? 4분기 실적이 나쁜 상황 속에서도 괜찮은 이 실적을 올린 기업들에 좀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코로나 국면과 좀 연관이 없는 그런 좀 종목의 기업들. 또 한편으로는 친환경 계속 강조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오늘도 이 LG 에너지 솔루션 등 이 배터리 분야, 배터리 종목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친환경은 반드시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도 좋겠습니다. 네. 뭐 이번 주 그렇게 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변동성을 두고 오히려 2월에 있을 나의 포트를 정리하는 기간으로 삼아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셨고요.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점은 친환경과 실적, 이 숫자를 함께 보자라는 전략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